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2,000은 테스트를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00은 2,000은요. 투자 관점에서는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제일 좋게 보는 대형주는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건 이제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 월봉 로그 차트인데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봉의 큰 이 대세 상승 채널의 상단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10년 동안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이때 막 계좌를 열고 맞습니다. 안타깝게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지금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1년 넘게 빠졌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차트를 단순하게 봐도 이 상단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들이 대중들이 엄청나게 샀고 반대로 이 하단을 깨고 거기서 투매가 나와야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바닥을 잡고 빨리 올라가는 거고 대중들이 투매를 하고 메이저가 많이 사야 메이저가 매집하지 않고 개미들이 계속 들고 있으면 물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깼다가 간다. 그래서 이 팬데믹 때 저점이 42,300원인데 거기를 반드시 깬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4자를 저는 보러 갈 확률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나스닥이 그만큼 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온전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는 일단 이제 미국 지수는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차트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작년 11월에 고점 찍고 S&P 500과 다우는 올해 1월 고점 찍고 빠졌는데 세 개를 그냥 평균해서 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 딱 빠지고 2달 딱 반등하고 그래서 6개월 하락, 2달 반등 다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기조라서 좀 깔끔한데 근데 우리 코스피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고점, 6월 말에 고점 찍고 7월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1년 거의 반 정도 빠졌잖아요. 네, 1년 넘게 빠졌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미국보다 더 먼저 빠졌고, 더 많이 빠졌고, 더 길게 빠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뭐 나스닥이 그렇게 빠진다고 했을 때 코스피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좀 덜 빠질 수는 있죠. 미리 6개월 먼저 빠졌으니까. 뭐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2,000은 테스트를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00은 2,000은요? 2,000은 무조건 깬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1,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월봉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지난번 7월 초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그때 바닥이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이 자리인데 앞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됐었고 저항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돌파 매물 소화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 자리가 거기 살짝 못 미친 자리가 과거의 사상 최고가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가 지금 깨졌잖아요. 미국은 나스닥은 6월 저점이 아직 안 깨졌고 살짝 깨졌는데 어저께 깨질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약한 시장인 거고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자리가 반등이 나왔다 깨졌다는 건 여전히 하락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0이라는 거는 라운드 피겨이면서 과거에도 딱 2,000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사람들은 설마 2,000은 안 깨겠지, 2,000은 지켜주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2,000을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그때 월봉상 242평 근처까지 갔다가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팬데믹 때 순간적으로 급락할 때 242평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대세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연동해서 봤을 때 이 자리를 최소한 이 자리를 보러 갈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1800대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급락이 있었고요. 2011년 8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6년 박스권이 있었는데 그 6년 박스권 하단 언저리가 대략 1700 중후반 1800 언저리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가 그 박스권 하단 자리와 이 월봉의 242평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이 될 만한 자리가 겹쳐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일시적으로 깨면서 투매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바닥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이건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닥이다라고 사는 거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스닥 삼성전자 단기 저점 나왔습니다 영상을 10월 4일 아침에 올렸었고 제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럼 나 지금 삼성전자 사면 되냐? 직장인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건 단타로 살 수는 있는데 직장인은 그걸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또 빠지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단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등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반등했고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오늘도 시장보다 강하고 상당히 잘 버텼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더 힘이 좋은 거는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그러네요. 오늘도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침에 21선에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반도체가 급락했잖아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10% 그러니까 엄청 비트코인 줄 알았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막 보합까지 올라갔었고 힘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쪽은 단기적으로 힘이 분명히 살아 있긴 한데 그래도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큰 흐름의 방향은 여전히 시장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큰 흐름의 방향은 아직 하락인 거고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편하게 매수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대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이제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틈에 무조건 있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연준이 뭐 갑작스럽게 또 피봇을 한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완화하겠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그래서 두시고. 그 증시의 유명한 경언이 연준과 맞서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를 계속 체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차트와 매크로를 같이 봐야 되고 차트와 연준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하향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네. 좀 접근해 볼 만한 네. 대형주 좀 몇 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전에 삼성전자 네. 설명드린 것처럼 네. 투자 관점에서는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일단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보고 대바닥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제일 좋게 보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제일 좋게 보는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9월 초에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도 제 채널에서도 가장 좋은 대형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네. 마이너스였는데 결국 플러스 3%까지 막 올라가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메이저가 계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조정 나오는 걸 확인하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해준다. 그쵸.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눌림목이 형성되든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한번 차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보면 7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나 뉴스, 레포트, 유튜브 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 7월 22일 2% 빠지고 순간적으로 7월 25일 아침에 3% 가까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막 나왔는데 악재성 뉴스가 막 나왔는데 오히려 일반인은 대중들은 팔고 스마트머니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고 이 밑에까지 따지면은 상승 오파 형태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 상승 오파가 나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력한 저항이 어디냐면 이 상장 첫날 얘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갭을 만들고 급등을 했다가 결국 다시 거기서 갭을 만들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네. 이런 자리가 그 부분이. 근데 이렇게 오파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됐나요? 확대해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승 5파 형태로 올라가고 하락은 3파 형태로 갔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3파가 더 늘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61선 녹색선과 121선 회색선이 있는데 60, 120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 이 121선 부근은 강력한 상승에 처음으로 만나는 121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보시면은 이 앞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121선과 거기서 요때 또 뭐가 있었냐면 10월 4일 화요일 전날 테슬라가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2.7% 빠졌는데 오히려 급등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 때부터 힘이 좋았고 그 다음에 조정 거치고 또 힘이 좋았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지만 시장 급락 때문에 하락이 조금 길어졌지만 결국 시장 급락한 거에 비하면 양호했고 테슬라 악재가 나왔음에도 매물을 받아내고 강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 종가에라도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추격 매수가 더 가더라도 지금 보유자 영역이고 추격 매수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7월 말 이후에 계속 악재가 나왔는데 그걸 오히려 메이저가 매집 기회를 삼으면서 시장 대비 계속 강합니다. 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시장 대비 강했고 그 이후에도 시장보다 강했고 계속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조정이 나올 때 시장 대비 양호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시장 빠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는데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를 찾아서 이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수익 볼 확률이 다른 대형주보다 훨씬 높은 거죠. 네. 확실히 지금 뭐 안 좋긴 한데 그나마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산업은 성장을 하고 그쵸. 우리나라 주식들이 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차트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매크로라든지 뭐 대전제 같은 경우에 꼭 참고로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보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